과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월드킴의 대표적인 팬카페로 자리매김했었던 다음 카페 연경홀릭이 대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어떤 한 팬이 이번 주말에 올린 글에 의해서 사태가 촉발이 됐는데요. 그 논란의 글을 올린 게시자는 연경홀릭의 친목 멤버 중 한 명이 월드킴의 코디가 되었다는 점, 팬이 왜 코디로 고용됐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채나 소속사에서 고용한 게 아니라 팬이 코디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일단은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스케줄이 있었는데 거기서 촬영한 사진을 코디가 연경홀릭의 친목 오픈 채팅방에만 몰래 공유하며 유출하지 말라고 했다는 점, 그 오픈 채팅방 내용 및 사진이 외부로 나와서 그 오픈 채팅방에 소속되지 않았던 팬들이 알게 되어서 소외감을 느꼈다는 점 등을 얘기를 하면서 공사 구분 안 하고 코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팬카페에만 스타의 비공개 사진을 독점적으로 공유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에서 문제되는 인물들은 연경홀릭의 고인물이라 칭해지는 몇몇 친목 멤버들이며 나머지 대다수의 회원은 역시 배제되었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에 스타일리스트가 단톡방에 공개한 미공개 사진이 이번 논란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요것은 그런 김연경 선수 공식 팬페이지에서 올린 인스타 스토리 사진인데 스타일리스트가 연경홀릭 친목 오픈 채팅방에만 공유한 미공개 사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픈 채팅방 내 스타일리스트의 대화 내용도 공개가 되었는데 파란색 하이라이트 된 것이 스타일리스트의 글이라고 합니다. 동영상이라든지 여기서만 보기요, 또는 사진 5장 이런 식으로 자료가 있는 올해 6월 14일부터 8월 21일까지 적어도 2달 넘게 스타일리스트가 지속적으로 연경홀릭 친목 채팅방에만 미공개 사진 및 동영상을 공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리스트 사건은 비교적 근래에 일어난 일이며 이거 말고도 지난 몇 년간 월드킴 선수의 팬덤 내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되었던 사안들이 있다는 내용도 열거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일부 회원들이 선수에 대해 무례한 언행을 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귀국하는 선수에게 찍어 발랐네 찍어 발랐어 라고 언급하는 영상도 링크를 해서 올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을 뭐 과도하게 했다고 비아냥거린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글 게시자는 앞에는 동료 선수로 보이고요. 근데 거기에서 뭐 못생겼다 이런 식으로 농담을 심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요 연경홀릭에서 월드킴 선수가 직접 글을 올리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올라갔던 글인데요. 오랫동안 글 안 쓰다가 회장님한테 혼나고 이렇게 글 쓰네요 라는 말을 올렸는데 이것을 보고 월드킴에게 카페 내 글쓰기를 강요했다라는 의혹을 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연경홀릭 회원들이 지나치게 월드킴 선수에게 스킨십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은 스타일리스트가 사진을 좀 자기들끼리만 본다, 공채가 아니라 뭐 팬이다, 외모에 대한 농담이 심한 거, 그리고 연경홀릭 카페 내에 글 쓰는 거를 과도하게 요구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팬심으로는 일부 팬들이 조금 지나치게 특정 팬층, 즉 고인물들이 나머지 좀 덜 친한 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배제하고 좀 자기들끼리 너무 월드킴과 가까운 관계를 맺는다에 대한 것을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라면 문제고 별 문제 아니다라면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또 주장한 사안부터는 조금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사안이 이제부터 나오는데요. 폐쇄적인 운영과 뉴비를 배척한다는 겁니다. 월드킴이 이렇게 출국 일정이 이제 잡혔을 때 그거를 공지를 한다고 해놓고 티타임을 다른 일반 팬들이 볼 수 없도록 본인들끼리만 이렇게 일정을 공유하고 생일 파티라든지 티타임을 일정을 잡았다는 거죠. 그동안 월드킴의 위상에 비해서 그런 출국 장소에 등장하는 팬의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긴 했거든요. 그런 게 이런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게시글의 작성자는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연경홀릭 팬카페에 월드킴의 오래된 팬들이 여러 명 속해 있는 게 사실이며 따라서 선수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거는 인정을 하고 부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그 팬들이 선수와 함께한 세월이 긴 만큼 그 사이 시대도 많이 바뀌고 선수의 위상 인지도가 변했는데 이전과 같은 개인 침묵식 카페 운영, 선수에 대한 존중이 없는 언행들을 결코 좋게 볼 수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의 월드킴은 단순한 배구 선수 한 명이 아니라 대중들의 관심을 받는 세계적인 유명 인사이므로 팬카페 회원을 스타일리스트로 고용해서도 안 되고 능력이 검증된 스타일리스트로 고용하는 것이 맞고 공식 팬카페를 지금의 개인이 운영하는 연경홀릭이 아닌 소속사에서
라이언의 소속사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이 제기되자 영경홀릭 카페 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제일 많은 것들이 이제 환불 요청입니다. 굿즈 이런 것들을 판매를 했거든요. 수건이라든지 달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판매를 하고 서포트 활동비를 모금을 했는데 소속사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거면은 이게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간다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월드킴의 팬 카페로서 상당한 세월 동안 자리매김해왔던 영경홀릭이 이 위기를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일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Dr. Quacks in the Volleyball Magazine. 다음 소식입니다. 그리스 쌍둥이 자매가 그리스 배구 리그에서 뛸 수 있느냐를 스포츠 중재 재판소 CAS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CAS는 84년 모든 분쟁에 대한 최고 결정 권한을 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부여를 받았습니다. 폴란드 배구 매체 스트레파 시아트코프키는 16일 그리스 PAOK는 이재영 이단과 개인 합의를 마쳤지만 FIVB도 이적 동의서 발급을 거부하는 대한민국 배구협회 입장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스트레파 시아트코프키는 PAOK가 FIVB 유권 해석을 통해 그리스 배구연맹에 이재영 이단을 선수로 등록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고 문제 해결책으로 스포츠 중재재판소 제소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7월 2일 그리스 방송 리베로도 PAOK는 대한배구협회가 국제이적 동의서 발급에 동의하지 않고 FIVB 유권 해석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스포츠 중재재판소 제소를 통해 그리스 자매와 계약을 성사시킬 시도를 할 수 있다며 비슷한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대한배구협회는 한편 그리스 배구연맹, 그리스 배구협회, 국제배구연맹이 정식으로 그리스 자매에 대해 문의를 해온다면 국제이적에 관한 규정 제3조 2항에 따라 사회적인 무리를 빚은 국내 선수는 해외 진출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일본 언론에서도 자매에 대한 토픽을 다뤘는데요. 일본의 다이제스트는 18일 그리스 PAOK가 자매를 영입하기 위해 국제배구연맹으로부터 직접 이적 동의서를 받아내는 방법이 있긴 하다면서도 비슷한 성공 사례는 거의 없으며 FIVB 규정을 봐도 대한배구협회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FIVB는 각국 협회에 국제이적 동의서 발급 권한을 주면서 다른 나라 리그에서 뛰길 원하는 선수에게 소속 국가 배국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싸우기보다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길 권장하는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FIVB가 대한배구협회 뜻을 무시하기 힘들다는 것이 다이제스트 측의 예상입니다. 다이제스트는 두 자매가 정식으로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안 좋은 감정을 다 잊었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선수로서 거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며 먼저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고는 지금 같은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될 뿐이라며 진지하게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영경홀릭 사태가 굉장히 큰 이슈로 생각이 됐는데요. 저도 영경홀릭이 회원수가 3,000명일 때부터 가입을 해온 오래된 회원인데 지금 현재 불거진 문제들을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좋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배구 매거진 돌팔이었습니다.